네, 과거에 유동성에 항상 잡아먹히면서 손실만 봤던 제가 이제 유동성이 어디 있는지 좀 알고 나서 좀 매매가 좀 달라지고 있죠. 네, 제가 뭐 남들 말하는 흔히 뭐 말하는 누구 있잖아요. 뭐 그 유튜브 채널 명은 제가 거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100억을 벌었네, 200억을 벌었네, 뭐 들어와가지고 뭐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교육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뻥은 안 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확인할 그런 뭐 생각도 없고, 예,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매매법으로 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 영상 4개 올려드린 마켓 스트럭처, 그 다음에 FBG, 그 다음에 인듀스먼트,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리퀴디티, 갭이죠. 갭, 페어 밸류 갭은 갭이고, 하여튼 시장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시장 구조가 이렇게 뭐 상승으로 간다. 그다음에 여기 횡보하다가 뭐 떨어진다. 이런 거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서 이제 보통은 다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 주식하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다른 차트 매매하던 분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아파트 같은 것도 올라갈 때 자꾸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안 삽니다. 거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심리들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돌파 요로 나왔을 때 따라가는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은 반대로 내리죠.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가나 보다 하고 또 따라 들어가면 또 올려버리죠. 이런 거에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 포함해가지고 물론 이게 차트가 우리가 하면서 계속 이제 손실만 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어떤 지점에서 떤 원리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존의 다른 채널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기존 분들도 이제 많이 좀 들어오실 거예요. 예, 들어오셔가지고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하고 진짜 유동성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차트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거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동성이 어디에 쌓이느냐? 마켓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유동성은 제가 저번에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뭐 FBG도 될 수가 있고, 그죠? FBG가 될 수가 있고, 오더 블럭도 될 수가 있고, 뭐 시장의 불균형, 임밸런스, 별의별 지지 저항, 뭐 서포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평행 채널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죠. 아이고 이거 제가 설정을 좀 잘못해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네. 평행 채널 식으로 여기 지지 받으면 하단 채널에 지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롱 잡을래. 물론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개미 털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기존에 알던 매매법 SMC, ICT 가지고 매매를 했더니 여기서 먹었다. 우와 대박. 그런데 보통은 이런 데가 이제 서포트, 레지스턴스 이렇게 왼쪽으로 쭉 보면 과거에 차트가 흘러왔던 길이 보이겠죠? 예, 그러면 살짝 벗어나거나 아니면 위에 살짝 지지받고 이 빨간색이죠. 이게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자체에 있는 유동성을 털고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내가 유동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화면에 뭐 광고 이런 게 좀 가끔씩 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뭐 서포트, 레지스턴스, 채널,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부분에 뭐 브레이커 블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 전부 다 유동성이 몰려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런 지점들만 찾아서 매매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던 이런 뭐 지지 저항이나 채널의 끝부분, FBG 이런 데서 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동성이 수입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가면 돼요. 보고. 그러니까 자, 어떤 고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구조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만드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시작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키 레벨이죠. 뭐 4시간 고점이라든지 일본 고점이라든지 세션 고점이라든지 어떤 고점을 수입을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차트가 고점을 수입을 하면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왜? 왜? 여기에 이제 롱 물량, 돌파 롱,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조금 있다가 숏 물량,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를 준비하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돈이 많이 몰려 있는 애들 털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쉽게 손쉽게 적은 물량만 가지고도 적은 금액만 투입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구나. 이게 시장 원리예요. 그게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기본 고점 여기서 아마 조금 트레이딩을 해본 트레이더들은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익절을 하고 빠져나가는 물량이 많을 거다 하고 이 부분에서 털어버립니다. 약간 뭐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러면 이미 눈치를 채고 경험 있는 트레이더들은 빠져나가요. 개미들이 붙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트레이더나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차트를 오래 보긴 했지만 심리가 못 받쳐주는, 심리가 못 받쳐준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그냥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러는데요. 차트 올라가면 씨 롱이지 뭐 딴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를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마켓 스트럭처를 단순히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 그러면 내가 어느 고점 부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숏으로 나는 진입을 해야지 하고 눌렀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차트가 여기서 쫙 흘러내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오더블럭, 하락 오더블럭으로 인지를 하고, 저항이 크게 나왔네. 그 다음에 작은 차트 들어가 보니까 마켓 스트럭처가 하방으로 바뀌었네.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네. 바뀌었죠? 네,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르고 난 오더블럭에서 들어갔더니만, 와, 먹었다. 그래가지고 전 저점이나 어떤 일정까지, 부근까지 나는 익절을 하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짧게 짧게 익절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트가 미친 듯이 올라서 위에 거를 잡아먹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유동성이 이렇게만 있을 때는 없어요. 근데 요 차트가 여기 생기는 순간 유동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 부근에서 한번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방 신호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여기 저항 받는 순간 숏을 들어가죠.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만큼 먹어서 다행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끝까지 보고 왜 피보나치가 나오냐? 끝까지 보고 들어가려고 했다 결국에는 손절이나 본절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개미들의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같은 패턴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뭐 패턴은 아니에요. 패턴은 정확하게 아니고 유동성이 쌓이는 그 지점에 어떤 반복되는 그런 뭐 패턴이라고도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쌓여 있죠. 일단 위에 쌓여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지지라고 생각을 했던 여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쌓여 있는 유동성들이 여기서 수입이 되면 작은 차트에서 차트 구조가 바뀌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쌓이면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던 이게 반대 매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는 반대 매매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동성만 잘 찾으면요.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틀을 만들어 버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어떠한 매매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개미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롱 물량들이 쭉 쌓여 있죠. 그러면 일정
키 레벨을 고점을 수입을 하고 나면 이거를 다 먹으로 내려옵니다. 다 먹으로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유동성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 마지막 요 저점을 수입을 해야 저는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저는 롱 준비합니다. 왜? 수입을 했을 때는 유동성이 없어요. 여기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숏이 가능했던 상태고, 그러면 어떤 물량은 여기 끝까지 아마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이만큼의 유동성을 수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개미들 롱 타려고 엄청나게 몰려 있죠. 그죠? 몰려 있고 이게 채널 형태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지지 저항 형태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미들이 다 털리는 순간 여기서 저는 작은 차트로 들어가서 롱 포지션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만 차트가 그려졌을 때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동성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왜? 여기에서도 롱숏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 근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동성을 만들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유동성이 만들었으면 차라리 이걸 들어가지 말고 일정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차라리 롱으로,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로 인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반대 매매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는 항상 유동성과 유동성을 그 먹고 다니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고점을 수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서는 수입을 했잖아요. 그죠? 수입을 했기 때문에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긴 유동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차라리 고점 돌파 롱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유동성이 쌓이는 거 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저는 언제 들어가냐? 여기 쌓여 있는 거 확인을 했죠. 그러면 여기가 털려야 들어갑니다. 손절 어디다 잡고? 여기다가 잡고. 왜? 여기 위쪽에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데는 유동성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세력이 뭐 찾아다닐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사선 형태로 엔지니어링 리퀴디티가 쌓여 있죠.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작은 차트에서 유동성을 만들고요. 다시 유동성에서 이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롱 쪽에 유동성까지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작은 차트에서 일정 어떤 유동성이 쌓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입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텐데 여기서 이제 뭐 FBG나 뭐 오더블럭 아니면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안 나왔죠. 이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저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죠? 이게 다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일정 고점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데 따라 들어가지 않고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걸 또 봅니다. 또 본 다음에 그 유동성마저 수입이 되고 바꿨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실전 차트 매매나 이런 데서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롱 포지션으로 좀 입절을 했죠. 예. 요새 뭐 골드는 거의 롱입니다. 예. 숏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상승장에서도 저는 숏으로 입절한 적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롱 쪽과 숏 쪽에 그 유동성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자, 일정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고점이 이렇게 있으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런 데서 숏 들어가다가 다행히 차트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가다가 잘 내려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차트가 여기에서 일단 고점이 이 부분에 하나 있었겠죠. 그죠? 부분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겠죠? 요 끝단이랑 거의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유동성을 만든 거예요. 얘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유동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관심을 두지 마세요. 차트가 위쪽 유동성을 먼저 흡수를 해야 내려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일정 키 레벨이 여기 있는데 얘가 저항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저항 받은 부분에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숏 잡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 없었죠. 이 부분에 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수입을 하고 나면 얘가 유동성 말 잘못했다. 얘는 유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고 얘가 만약에 수입을 했으면 얘는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숏을 들어가도 맞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넘어서지 않고 존중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여기 유동성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기고 나서는 숏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타점을 어떻게 잡냐? 다시 이 어떤 큰 흐름의 차트 여기서 수입을 하고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요. 움직임을 또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유동성을 만듭니다. 만들고 수입을 할 때가 타점이에요. 네, 롱 타점입니다. 뭐 짧긴 하겠지만 연저점 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뭐 더 고점이나 어떤 키 레벨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먹어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 이거 반대 매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하다 보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키 레벨을 수입을 하고 숏을 잡느냐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유동성을 향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유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제거하러 가는 방향으로 먼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정 유동성까지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정말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사실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오로지 이런 패턴에 계속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답답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음? 차트가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리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롱만 잡아라.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차트 트레이더들 그다음에 유튜버들 그다음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FBG가 생기면 여기서 지지 매수 들어가. 뭐 지지 저항 많이 받았던데 들어가. 뭐 짧게 수익 보고 뭐 이렇게 들어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유동성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안 가르쳐 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차트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좋네, 지금. 지금. 자, 요만큼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차트만 이렇게 꼬리 길게 남기고 내려왔을 때는 지금 어, 금이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찍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뭐 숏을 들어가지는 못하죠. 근데 방향을 몰라요. 여기서는 유동성이 이거 숏을 치기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짧게 보면 마켓 스트럭처가 바뀌었죠. 하방으로 올라오면 숏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보면 이 꼬리에서 거의 붙었다 내려오죠. 그죠? 여기에 원래는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이전 앞에 있던 이만큼의 물량을 다 고점 수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숏 들어간 물량들 그 다음에 롱 뭐 하여튼 이런 물량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생긴 게 유동성 여기 생겼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타겟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타점을 언제 잡냐? 그건 제가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유동성입니다. 왜? 여기만 나왔을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이 캔들 있죠? 요 캔들. 요 캔들이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이 캔들은 여기서 지지 물량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지를 하려고 지지 매수를 하려고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자, 근거가 뭐냐? 우리가 흔히 알던 여기서 뭐 FBG는 더 작은 차트 가면 있겠네요. 지지 저항 한번 볼까요? 네, 지지 저항.
나왔죠? 네, 뭐 꼬리 부근으로 잡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꼬리 부근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지지 나왔어. 올라가나 보다. 아니네. 내가 들어간 지점보다 더 떨어지고 있네.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엄청 많죠. 그죠? 저는 여기가 수입이 되지 않는 이상 롱 포지션을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유동성이 여기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생겼고. 그러면 아래 거를 유동성을 먼저 흡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먼저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먼저 수입하는 쪽에서 생긴 나중에 발생한 수입 쪽으로 유동성 쪽으로 흘러가는 게 차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 유동성을 기준으로 잡을래? 뭐 이런 데도 유동성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 지지 받았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쵸? 그다음 위쪽은 이런 게 아주 좋은 예가 되긴 하겠네요. 자, 보세요. 고점을 얘가 존중을 한번 했죠. 지켜줬죠. 저항을 받고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차트가 다시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 숏을 잡으려고 하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꼬리에서 막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얘네 다 털러 가요. 왜? 얘가 생겼기 때문에. 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기가 유동성이 딱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캔들이 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유동성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캔들이 여기를 저항받고 뚫지 않고 저항받고 내려오는 순간 저는 숏을 안 잡습니다. 만약 얘가 수입을 했으면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안 잡아요. 네, 그렇게 하고 바뀌었을 때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이게 차트 매매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리퀴디티라고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유동성이 쌓여 있고 여기가 타겟이에요.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잘 찾아내면 손절가와 목표가가 그냥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를 저랑 똑같이 매매하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 있죠. 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일정 여기 고점 키 레벨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수입을 하게 되면 저점 부분까지 수입을 하러 내려오지만 수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숏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왜? 여기에 유동성이 생겨버렸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패턴 두 가지 고점을 아니면 저점을 뭐 숏포지션 들어가려면 반대겠죠? 그러니까 저점을 수입을 하고 나면 이제 막 롱 물량들이 다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방 틀어가지고 롱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차트가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수입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인듀스먼트 조작이죠. 그러니까 유도죠, 유도. 아, 저점이 뚫렸구나. 여기 올라오면 나는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전부 다 이제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쌓인 유동성이에요, 다시. 얘네를 다시 털러 가는 거예요. 그죠? 개념을 이렇게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차트에서 보면서 얘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어디가 수입이 됐고 어떤 지점에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예, 그 연습 많이 해보세요.